북한이 먹는 문제 그리고 주민 생활 개선을 무척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하는 얘기긴 한데 올해는 조금 변화가 있어 보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꾸준하게 배급량이 늘고 있고 또 물자 공급도 확대된다는 소식도 들려오네요. 오랜 경제난에 시달리던 북한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전망대 초점에서 살펴봅니다. 2012년에 즈음하여 발표된 공동사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현 시기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 문제를 푸는 것은 강성국가 건설의 초미의 문제이다. 수십 년째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은 해마다 먹는 문제 해결을 목표로 내세워왔다. 그런데 지난달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은 북한 식량 사정에 대한 흥미로운 소식을 전했다. 작년 5월에서 6월 1인당 150g까지 떨어졌던 배급량이 7월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한 400g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정상 평균적인 소요량의 한 70%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필요량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배급량이 조금씩이나마 꾸준히 늘고 있는 것. 그렇다면 고질적인 식량난을 겪던 북한은 어떻게 식량 배급을 늘릴 수 있었을까? 지난해 가을 수확이 늘었다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요인이죠. 이것은 그 전년하고 비교하면은 8.5% 정도 수확이 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해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많은 양의 식량을 수입했습니다. 먼저 작년 북한 곡물 생산량이 증가해 466만 톤에 달했다. 게다가 곡물 수입도 꾸준히 늘어났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은 전년보다 20% 이상 증가했다. 예년에 비해 수확도 좋았고 수입량도 많아져 식량 사정에 숨통이 트인 것이다. 하지만 이런 혜택이 전 주민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휴대전화 통화로 북한 현지 소식을 매일 확인하는 NK지식인연대 김흥광 대표. 원래 금년에 이제 주민들이 배급을만은 꼭 내줄 것이다 그런 어떤 소문들이 많이 돌아가지고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 이율이 다 잡히건만 이제까지 배급소들의 식량이 들어온다든지 그다음 또 식량을 내주기 위해서 내주려고 하면 이제 차량들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실어도 오고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걸 전혀 보지 못하니까 그냥 시장에서 쌀값이 올라가는 거죠. 여전히 식량 배급이 안 되는 지역과 계층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함경도와 강원도의 식량난은 심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여기 있는 평양까지 데려오려면 여기서부터 반경북도 동해안 지역하고 함경남도하고 그런 강원도 이 지역은 완전히 엄청난 기아 상태가 조성돼가지고 매일마다 사람들 지금 현재 쓰러져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지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배급량과 지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 북한 당국이 최근 배급을 늘리는 데 온 힘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중요한 정치적 이유가 있다. 2012년 강성국가 진입과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주민생활 향상과 관련된 가시적 성과를 이제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 또 김정은 후계 체제의 어떤 원활한 승계 작업을 위한 그런 목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주민들의 어떤 주민생활 향상 효과를 보여주면서 충성심을 유도하고. 김정은 체제를 안정시키려면 무엇보다 민심을 잡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먹는 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다. 북한 당국은 여기에 더해 최근 물자 공급량도 부쩍 늘리고 있다. 최근 문을 연 평양 광복지구 상업중심. 북한 텔레비전은 생필품이 가득 쌓인 이 대형 마트를 하루가 멀다 하고 소개한다. 어디를 가나 질 좋고 훌륭한 상품들이 가득 차 있어 인민들의 기쁨이 넘쳐나는 매장들은 더없이 흥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물잔한에 시달리는 북한이라고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화려한 면모.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구매력을 가진
중산층 이상의 평양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여기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가정용품들이 다 우리들이 마음에 꼭 듭니다. 이 볶음밥만 놓고 봐도 손잡이가 달려있지. 뚜껑은 유리로 되어 있어 우리 주부들이 쓰기가 정말 편리합니다. 광복지구 상업중심은 중국이 자본의 절반 이상을 투자했고 판매되는 상품 역시 중국산이 60에서 80%를 차지한다. 가격도 국영 상점보다는 비싸지만 일반 시장보다는 싼 수준. 시장을 찾던 주민들의 발길을 국가 유통망으로 돌리면서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평양의 대형 마트는 물자를 대량으로 유통시켜 소비자 심리를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다. 중국과의 합병 방식이긴 하지만 국가가 관리 가능한 마트에서 보다 싼 값에 대량으로 품질 좋은 공산품, 생필품을 주민에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했다. 이 의미는 결국은 이제 주민들의 어떤 소비 욕구를 또 충족시켜주고 그러면서 이제 보다 나은 북한에서의 미래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성격도 있는 것 같습니다. 평양의 대형 마트뿐 아니라 북한의 시장에서 유통되는 생필품도 대부분 중국산 제품들이다. 중국산은 뭐 엄청난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생필품의 경우에는 뭐 의복이라든지 양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의류들 이건 거의 한 80% 이상이고요. 그리고 식량 쪽은 막 70% 정도까지도 중국 밀가루, 중국 쌀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먹는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거의나 중국산이죠. 콩기름이고. 북한 당국은 중국에서 물자를 들여와서라도 생필품과 식량을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하는 것이다.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이 되는 올 4월, 강성대국을 이루겠다는 공약을 실천하겠다는 것인데 그동안 비축해둔 식량과 물자를 공급할 거라는 소문까지 돌면서 주민들 사이에서도 4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휘발유를 이제 지금 모으고 있는 그런 시군들도 있어요. 왜 가구들마다 휘발유를 뭐 1.5리터에서부터 2리터까지 모인다고도 하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모으는 정부 기관 측에서는 이제 식량을 실어오기 위한 식량 수송용이다. 뭐 이렇게도 이제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그런 시군들도 있다고 하네요. 문제는 북한 당국이 생필품과 식량 공급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당장은 북한이 경공업 우선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중국 역시 김정은 체제 안정을 위해서 투자와 지원을 하고 있어서 단기간에 큰 어려움이 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북한은 경제 기반이 취약해 국내외의 작은 충격에도 생산과 공급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역시 가장 우선적으로는 그 주민 생활을 지속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공급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지속적인 공급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자본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 스스로의 자생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는 노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정은 체제 안정을 위해 주민 생활 향상을 꾀하고 있는 북한.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수 산업에 집중된 역량을 경공업으로 돌려 북한 국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절실하다. 하지만 현재 북한에 그런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는 여전히 미지수다.